이것은 오픈클러이며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AI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개인 AI 비서로 당신이 말해준 모든 것을 기억하고 24시간 내내 심지어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달력 관리, 이메일, 초안, 작성, 리서치 등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합니다. 저는 이미 많은 AI 비서를 사용해봤습니다. ChatGPT, Claude, Gemini 전부 다요. 이 AI 비서들은 꽤 강력하지만 모두 같은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찾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웹사이트를 열고 무언가를 물어보고 답을 받죠. 그리고 나서 떠납니다. 탭을 닫으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밤새 당신을 대신해 무언가를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다시 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오픈클러는 다릅니다. 오픈클러는 당신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앱안 당신의 주머니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 자리에 없어도 계속 작동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돌리기 위해 전용 컴퓨터까지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술 업계 밖에서는 아직 거의 아무도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이 앞서 나갈 기회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오픈클러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이렇게 큰 화제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픈클러를 단계별로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서버에 배포하고 AI 모델을 연결한 뒤 텔레그램과 연동해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실제 작업 몇 가지로 테스트도 해볼 테니 오픈클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코드 한 줄 없이 진행할 겁니다. 먼저 오픈클러가 무엇인지 알아보죠. 오픈클러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현재 AI 어시스턴트의 작동 방식을 살펴보죠. 대부분의 AI 도구는 도서관 방문과 같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필요한 것을 얻고 그리고 나서 떠나죠. 여러분이 떠난 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ChatGPT는 여러분이 자는 동안 이메일을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클러는 회의 일정을 알려주지 않아요. 이런 도구는 앞에 있을 때만 작동하죠. 대화는 타사 서버에 저장되지만 오픈클러는 이 모든 걸 바꿉니다. 첫째, 오픈클러는 여러분의 서버에서 실행됩니다. 여러분이 소유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대화, 여러분의 데이터, 여러분의 규칙입니다. 둘째, 오픈클러는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사용하는 WhatsApp, Telegram, Slack, Discord 같은 앱 안에 존재합니다. 어떤 앱이든요. 친구에게 문자 보내듯이 그냥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미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픈클러는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을 때도 24시간 내내 실행됩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요. 이 말은 중요한 일이 생기면 실제로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메시지를 보내서 이번 주 내 일정에서 빈 시간을 찾아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료. 상사에게 온 이메일에 답장 초안 작성해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완료. 도쿄행 항공편을 조사해서 가장 좋은 옵션을 알려줘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것도 완료. 그리고 항상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일이 일어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픈클러가 매일 아침 브리핑을 보내도록 해둡니다. 오픈클러는 그들의 일정을 확인하고 날씨를 확인하고 이메일을 스캔해서 긴급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때로는 대신 답장까지 한 뒤 아침 7시에 텔레그램으로 요약본을 보냅니다. 그들이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요. 그날 아침에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알아서 해줍니다. 이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바로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메모리라는 점이죠. 챗GPT와 K런도 이제 메모리 기능이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고 그들의 서버에 저장됩니다. 얼마나 많은 컨텍스트를 가질 수 있는지는 그들이 결정합니다. 오픈K런에서는 메모리를 사용자가 소유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컨텍스트를 쌓아가며 사용자의 프로젝트, 선호도, 스타일을 학습합니다. 아침에는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밤에는 노트북에서 같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메모리가 당신의 서버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 대화를 멈췄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서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AI 모델을 사용할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Claude, ChatGPT, Gemini, 원하는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심지어 주기적으로 모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스킬이라고 부르는 확장 기능, 즉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플러그인으로 기능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이걸 온라인에서 검색해보면 Claude Buddy나 MLT Buddy라고 불리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모두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이름이 몇 번 바뀌었을 뿐입니다. 현재 이름은 OpenClaw입니다. 그럼 왜 모두가 이 프로젝트에 열광하는 걸까요?
바로 이것이 AI 어시스턴트가 원래 지향해야 했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생각날 때만 방문하는 웹사이트가 아니라 항상 곁에 있으면서 계속 학습하고 백그라운드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이걸 돌리기 위해 맥미니나 전용 서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여러분도 오늘 바로 직접 이걸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설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픈클로를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컬, 즉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직접 실행하거나 클라우드 서버나 VPS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VPS가 더 나은 선택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첫째, VPS는 항상 켜져 있습니다. 오픈콜러의 핵심은 24시간 내내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 작동한다는 점이죠. 아까 말씀드린 아침 브리핑 기억하시나요? 노트북이 닫혀 있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VPS는 24시간 내내 돌아갑니다. 둘째, 보안입니다. 오픈클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명령을 실행하고 파일에 접근하며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런 기능을 여러분의 모든 개인 데이터가 있는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VPS는 모든 것을 분리해서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안에서만 제한됩니다. 여러분의 개인 컴퓨터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추가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실행하려고 맥미니를 따로 사는 분들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VPS는 한 달에 몇 달러면 충분합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호스팅글을 사용합니다. 호스팅글에는 오픈클로를 위한 원클릭 도커 템플릿이 있습니다. 명령줄도 설정 파일도 필요 없이 그냥 배포 버튼만 누르면 바로 작동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보안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화벽 규칙, 도커 격리,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대시보드에 있는 AI 어시스턴트가 문제 해결을 도와줍니다. 좋아요, 이제 설치해 봅시다. 화면에 보이는 링크나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사용하세요. 이 링크를 통해 호스팅글의 오픈클로 페이지로 이동하며 10%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에 도착하면 배포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장바구니로 이동합니다. 오픈클로가 자동 배포로 이미 선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결제 기간을 선택하세요. 24개월을 선택하면 가장 저렴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24시간 365일 서버를 운영해도 한 달에 몇 달러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제 한 가지 추천드리자면 일일 자동 백업을 켜두세요. 오픈클로는 강력해서 실제로 서버 설정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백업을 통해 안정적인 버전으로 되돌릴 수 있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하단에서 서버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스팅글가 자동으로 가장 지연이 적은 지역을 선택해주지만 원하는 위치가 있다면 직접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주문 요약에서 쿠폰 코드가 이미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 링크를 통해 받은 할인입니다. 모든 내용이 괜찮으면 계속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구글이나 이메일로 계정을 만드세요. 그 후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구매를 완료하세요. 결제가 끝나면 오픈클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는 4개의 입력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픈클로 게이트웨이 토큰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토큰을 확인한 후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이 토큰은 로그인할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토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마세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오픈클로의 비밀번호와 같습니다. 나머지 두 입력란은 API 키, 즉 Anthropic과 OpenAI용입니다. 오픈클로의 두뇌를 부여하려면 이 중 하나 이상의 키가 필요합니다. 저는 Anthropic을 사용할 예정이니 그 키를 받아보겠습니다. 새 탭을 열고 Platform, Claude, Com으로 이동하세요. 간단하게 하시려면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클릭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계정을 생성하거나 로그인하세요. 저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처음 가입하시는 경우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짧은 온보딩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API 키를 생성하기 전에 크레딧을 추가해야 합니다. 상단 중앙에 있는 크레딧 구매를 클릭하거나 메뉴에서 결제로 이동해 최소 $5를 충전하세요. 이 금액이 AI 사용 요금으로 결제됩니다. 오픈콜은 내부적으로 클로드를 사용하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즉, 사용한 만큼만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오픈콜러가 생각하거나 응답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소량의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한 달에 몇 달러 정도면 충분하지만 자동화가 계속 실행되거나 무한 루프에 빠지면 비용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밤새 무언가를 고치려고 계속 실행되어 아침에 예상치 못한 청구서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하세요. Anthropic 대시보드에서 사용량을 꼭 확인하세요. 워크플로우의 비용 구조를 파악한 후에 점차 확장해도 늦지 않습니다. 좋아요. 크레딧이 추가되면 API 키를 받기 위해 클릭하세요. 이름은 OpenClaw처럼 지정해주세요. 그리고 API 키 생성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API 키가 표시되는 팝업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비밀번호와 같으니 절대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키는 다시는 보여주지 않으니 반드시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클립보드에 복사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호스팅을 탭으로 돌아가서 Anthropic API 키 입력란에 키를 붙여 넣으세요. 이제 배포를 클릭하세요. 설문조사가 나타나지만 맨 아래로 스크롤해서 건너뛰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 허스팅글 대시보드의 도커 매니저 내 프로젝트 페이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프로젝트가 배포 중임을 나타내는 회전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료될 때까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몇 분 후에 초록색 체크 표시가 나타나고 실행 중이라고 표시됩니다. OpenClaw 웹 인터페이스에 접속하려면 왼쪽 하단에 있는 보라색 포트 번호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OpenClaw 게이트웨이 토큰을 추가하라는 화면이 나타나면 토큰을 붙여넣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게이트웨이 토큰을 수동으로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OpenClaw 대시보드입니다. 이제 이걸로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설정을 맞춰야 합니다. 왼쪽 패널에서 Ctrl 아래에 Overview를 클릭하세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게이트웨이 토큰입니다. 이게 아까 저장해둔 토큰입니다. 토큰을 붙여넣고 Connect를 클릭하세요. 오른쪽 스냅샷 아래 상태 창에서 Connected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연결이 완료되었으니 봇과 대화하며 어떤 반응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채팅으로 다시 이동하신 후에 직접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저는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하고 전송하겠습니다. 새로운 오픈크로 인스턴스를 배포하면 여기처럼 부스트랩 파일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처음 메시지를 보낼 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거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누구이고 이 봇이 누구이며 함께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그냥 답변해주고 온보딩 과정을 완료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저는 당신은 X입니다 라고 답하겠습니다. 저는 Matt이고 메시지를 보낼게요. 봇이 응답합니다. 자기 이름이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분위기는 어떤가요? 라고 묻습니다. 제가 딱딱한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좀 더 개성이 있나요? 봇에게 개성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친절한 로봇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시간대에 대해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중부 표준시라고 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봇은 제가 누구이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이 맥락은 서버의 파일에 저장되며 앞으로의 모든 대화에서 이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봇이 부스트랩 파일을 삭제하기 전에 건강 상태 점검을 실행할지와 다른 채널에서 소통할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상태 점검을 권장하며 곧 새 채널을 설정하겠습니다. 점검의 예라고 답하고 전송을 누릅니다. 잠시 후 봇이 초기 점검을 수행했습니다. 아래에서 봇이 읽기 전용 점검으로 현황 확인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진행해도 된다고 답하겠습니다. 여기 메시지를 보면 점검을 실행했고 자신의 환경이 어떤지 파악했으며 몇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을 몇 가지 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걸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우리 소통 채널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브라우저에서 바로 오픈클로와 대화할 수 있지만 이 도구의 핵심은 바로 주머니 속에 있다는 점입니다. 매번 대화할 때마다 이 대시보드로 다시 돌아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해결해 봅시다. 오픈클로를 텔레그램에 연결해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텔레그램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텔레그램은 워츠앱이나 아이메시지와 비슷한 무료 메신저 앱입니다. 휴대폰이나 데스크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클로는 여러 메신저 플랫폼을 지원하지만 텔레그램은 봇에 대한 내장 지원이 있어서 가장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휴대폰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고 계정을 만들어주세요. 또한 텔레그램을 컴퓨터에도 설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픈클로에서 텔레그램 연동 과정을 더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텔레그램 다운로드 링크를 추가해 두었으니 바로 해당 다운로드 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설정 파일을 직접 수정하는 대신 오픈클러에게 설정을 대신 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오픈클러 채팅에서 텔레그램을 설정하자고 말할 거예요. 여기서 오픈클러가 텔레그램 설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응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정확히 똑같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안내 내용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먼저 텔레그램을 열고 but further를 검색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작업은 직접 하셔도 되고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but further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새 탭을 열고 새로운 링크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도착하면 텔레그램을 열라는 안내가 나올 거예요. 그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but further와의 대화 창으로 이동하고 하단의 시작 start 버튼을 누르실 수 있습니다. 바로 but further가 여러 명령어를 안내해 주는데 우리가 사용할 명령어는 새봇 생성 newbot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슬래시를 입력하고 newbot를 입력하거나 여러 명령어 목록이 나오면 그 중에서 클릭하셔도 됩니다. 저는 newbot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봇의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그냥 hex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여러분은 원하는 어떤 이름이든 봇에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 이름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이름은 텔레그램 내에서 고유해야 하고 반드시 bot로 끝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유한 이름이 되도록 좀 긴 이름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제 봇 이름을 MetOpenClaw Hex Assistant Bot으로 지었습니다. 자, 이제 됐네요. 축하합니다. 새 봇이 만들어졌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링크도 제공해 줍니다. 먼저 오픈클러 대화에 복사해서 붙여 넣어야 할 API 토큰을 줍니다. 메시지 중간에 토큰이 있으니 그걸 복사해서 오픈클러로 돌아가 채팅창에 붙여 넣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API 토큰입니다. 사실상 비밀번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꼭 비밀로 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 토큰은 화면에 흐리게 처리해뒀습니다. 잠시 후에 설정이 완료됐고 텔레그램이 구성되었으며 오픈클로가 재시작된다는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이제 페어링을 해야 합니다. 텔레그램을 열고 봇을 검색한 다음 시작을 누르거나 아무 메시지나 보내라고 안내합니다.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페어링을 하라고 요청할 거예요. 그럼 지금 페어링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텔레그램으로 가서 but further가 제공한 직접 링크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누릅니다. 여기에 페어링 코드가 있다고 나옵니다. 이제 그 페어링 코드를 복사해서 오픈클러 제어판의 오픈클러 봇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제 텔레그램이 승인되었고 접속이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이제 텔레그램에서 메시지를 보내서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바일 버전의 텔레그램에 들어와 있으니 간단하게 테스트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해서 보내겠습니다. 텔레그램 상단에 보면 헥스가 입력 중입니다 라고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우리가 보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오픈클러 게이트웨이 대시보드의 채팅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두 곳에서 동일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뜻이고 이제 대화가 대시보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텔레그램 앱을 사용하면 어디서든 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오픈클러는 기본 설정만으로도 훌륭하게 작동하지만 진정한 강점은 스킬에서 나옵니다. 새로운 기능을 가르쳐주는 플러그인들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제작한 다양한 스킬 라이브러리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봇에게 그냥 물어보세요. 사용 가능한 스킬이 무엇인지 또는 인기 있는 스킬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러 하브를 직접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공식 스킬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생산성 도구부터 스마트홈 제어, 개발 워크플로우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수천 개의 스킬이 있습니다. 각 스킬마다 설치 과정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간단하고 어떤 것은 외부 계정이나 자격증명 설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직접 방법을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스킬을 찾고 봇에게 설치해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필요한 모든 단계를 안내해 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설치하는 스킬은 GOG입니다. 이 스킬은 오픈클러를 여러분의 전체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연결해 줍니다. 지메일, 캘린더, 드라이브, 시트, 문서 등 모두 포함됩니다. 설정해 봅시다. 텔레그램에서 예를 들어 GOG를 설치하고 설정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는 실제로 극 게임 플랫폼을 말하는 줄 알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한 것은 GOG 구글 워크스페이스 스킬입니다. 몇 분 후에 이미 설치가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지만 이제 자격증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자격증명을 통해 실제로 구글 클라우드 계정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nsole cloud
google.com으로 가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링크가 제공된다면 바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브라우저에 해당 URL을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구글 클라우드 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해야 하거나 계정에 로그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서 프로젝트 선택을 클릭한 다음 새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을 지어봅시다. 프로젝트 이름은 OpenClaw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생성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알림이 표시될 것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선택을 클릭하세요. 이제 API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왼쪽에서 API 및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 페이지 상단에서 API 및 서비스 사용 설정을 클릭합니다. 오픈콜러가 접근해야 하는 구글 도구에 API를 모두 찾아서 활성화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메일, 캘린더, 드라이브, 시트, 문서, 그리고 연락처를 위한 People API의 API들을 모두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 중 하나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테니 나머지는 직접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메일이 있습니다. 지메일을 검색하세요. 그러면 지메일 API가 제한됩니다. 그걸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지메일 API를 클릭하고 사용을 클릭합니다. 좋아요. 하나 완료했습니다. 이제 뒤로 가기를 클릭합니다. API 및 서비스 사용 설정을 클릭한 다음 추가 앱마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좋아요. 이제 미래로 조금 건너뛰었고 저는 모든 API를 활성화해 두었습니다. 사용 설정된 API 및 서비스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면 아래 목록에 보라색 링크로 표시된 방문하고 활성화한 모든 API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격 증명을 만들어야 합니다. API 및 서비스 페이지의 왼쪽 메뉴에서 자격 증명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페이지 상단에서 자격 증명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OAuth 클라이언트 ID를 선택하세요. 먼저 동의 화면을 구성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동의 화면 구성을 클릭하고 시작하기를 눌러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 먼저 앱의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이름은 OpenClaw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롭다운에서 사용자 지원 이메일을 선택하세요. 이메일은 본인 이메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어디언스 대상에서 외부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연락처 정보에는 다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하고 체크박스를 선택해 완료한 뒤 계속을 클릭하고 마지막으로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이제 왼쪽 상단의 햄버거 메뉴에서 다시 돌아가 API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증명을 클릭하세요. 다시 상단에서 자격 증명 만들기를 클릭한 다음 OAuth 클라이언트 ID를 클릭하세요.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선택한 후 데스크톱 앱을 선택하세요. 앱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OpenClaw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제공되는 JSON 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그리고 그 JSON 파일을 클릭해서 드래그한 뒤 텔레그램에 올려서 보색에 전송하세요. 이제 보시 자격 증명이 저장되었다고 하며 계정 인증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그리고 지메일 주소를 입력하라고 하니 우리가 사용한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계정 인증을 위해 클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만 그 전에 전체 안내문을 꼭 읽어보세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로컬호스트로 리디렉션을 시도하지만 페이지가 로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소창에 있는 전체 URL을 복사해서 이 대화창에 다시 붙여넣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안내문을 다 읽었으니 이제 링크를 클릭하겠습니다. 계정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이 URL을 복사해서 텔레그램에 다시 붙여넣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비 테스트 모드에 있다고 나오는데 먼저 이 이메일 주소를 테스트 사용자로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콘솔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로그인합니다. 왼쪽 상단의 햄버거 메뉴에서 APIs 및 서비스를 선택한 다음 OAuth 동의 화면을 선택하세요. 여기서 왼쪽에 어디언스를 클릭하고 아래로 스크롤해서 테스트 사용자 섹션으로 이동한 다음 사용자 추가를 클릭하고 이메일 계정을 입력합니다. 저장하기를 클릭한 후 이제 텔레그램에서 다시 인증을 시도하겠습니다. 테스트 사용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구글 계정 인증 링크를 클릭하세요. 열기를 클릭하고 계정을 선택하면 구글이 이 앱을 인증하지 않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안전하게 돌아가기라는 큰 버튼이 보이지만
우리는 실제로 계속을 클릭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발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계속을 클릭해서 오픈 클라우드가 접근 권한을 갖도록 허용하세요. 모두 선택하려면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아래로 스크롤한 뒤 계속을 클릭하세요. 이제 여기에서 설명된 로컬 호스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소 표시줄로 가서 전체 주소를 복사한 다음 텔레그램으로 돌아가서 붙여 넣으세요. 좋아요. 이제 성공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구글이 우리 봇과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대신으로 이 도구들 중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갖게 됩니다. Gmail, 캘린더, 드라이브, 연락처 시트, 그리고 디억스까지요. 그럼 이제 실제로 사용해 봅시다.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죠. 목요일에 내 캘린더에 뭐가 있지라고 물어볼게요. 그러자 팀과 점심 약속이 잡혀 있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팀과의 약속을 금요일로 다시 잡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말해봅시다. 그 약속을 같은 시간에 금요일로 변경하고 팀에게 사과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 오후 내내 오픈 클로봇으로 자동화를 구축해야 하거든요. 이메일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네요. 네, 사실 그건 테스트 이메일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니라고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됐어요. 그럼 캘린더를 빠르게 확인해 봅시다. 확실히 약속이 금요일로 옮겨졌네요. 그리고 테스트 이메일 계정을 확인해 보면 팀에게 보낸 이메일이 있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그 오후에는 새 AI 어시스턴트로 자동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정말 멋지네요. 이제 오픈클로가 제가 지시할 때마다 명령을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크론잡을 설정해 봅시다. 크론잡은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예약된 작업이에요. 여러분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죠. 그럼 다시 텔레그램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매일 아침 7시에 시카고의 날씨를 확인하고 내 캘린더에서 예정된 일정을 확인하고 영감을 주는 명언을 찾아서 그걸 텔레그램으로 데일리 브리핑으로 보내줘. 자동화가 생성되었다고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받게 될 것은요. 그리고 테스트를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제안해 줍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 있죠. 네, 해보자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데일리 브리핑이 도착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찾아가는 AI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AI의 차이입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AI 어시스턴트가 24시간 내내 돌아가고 휴대폰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하는 걸 추천해요. 질문을 하거나 작은 일을 시키거나 AI가 여러분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시작하려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VPS 호스팅을 10%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은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